글로벌 증시의 주요 변수들을 통해서 투자 인사이트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LS증권의 김윤정 선임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들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앞서서 미국 증시 소폭 하락하면서 네. 마감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 중에 변수가 많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렇게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관망세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계속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다뤄질 관세 그리고 아무래도 FOMC를 앞두고 있기는 한데 그와 관련해서 경기 지표들도 다수 앞두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 살펴보고 기업 실적 발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도 네. 같이 좀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이슈죠. 네. 관세와 FOMC 그리고 여기에 기업들의 실적 발표까지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우선 관세 내용부터 살펴보면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도 또 잘 마무리가 된 상태거든요. 관세와 관련된 관전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번에 3차 고위급 무역 협상이었는데 어쨌든 네. 결과로서 봤을 때 협상을 이뤘다기보다는 또 한 번의 이제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예. 조치가 이루어졌었고 사실 이번에 협상 대상은 조금 예민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를 언급을 할 예정으로 예. 언급이 됐었고 중국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미국 측에다가 요청을 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그 펜타닐 관세와 관련된 명확한 기준치를 요구하려고 했었다 이런 부분들이 알려졌었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는 이미 좀 3개월 정도의 유예를 좀 예상을 하고 있기도 그렇죠. 했었고요. 뭐 예상대로의 결과가 네,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한국의 협상 여부가 이제 이틀 예. 정도를 앞두고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 아직까지 협상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31일에 막판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일단은 앞서서 일본도 지난주에 이제 자동차 품목 관세율을 15%로 협상한 예. 부분을 발표를 했었고 또 8월 1일까지 협상 통과 여부가 어쨌든 국내 완성차 업계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그렇죠. 않겠는가. 일단 앞서서 일본이 발표한 이후에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도 이제 반등하는 모습들이 그런 부분에 힌트였지 않았나라고 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선 협상국들이 뭐 이전 방송에서도 말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미국 측에서 요구하는 어떤 농산물 시장의 개방이라든지 그리고 앞서 EU의 케이스를 본다면 뭐 에너지의 구매라든지 무기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결국에는 수용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리고 이제 철강의 품목 관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50%가 부과되는 형태를 이제 각각 국가들이 수용했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도 협상 후에 어쨌든 경제적 타격이 뭐 없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호 관세율이나 그리고 자동차의 품목 관세율을 좀 인하하는 목표를 좀 우선시하는 것이 좀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 정부는 처음에는 이제 농산물 개방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테이블에 올리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일단은 농산물 수입에 대해서도 좀 허용을 고려하겠다라는 쪽으로 한 발 물러선 상황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뭐 마스카라고 네.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좀 제안을 할 방침이고요. 국내 대형 조선사와 이제 미국의 조선사가 이제 조선소에 투자하거나 선박을 공동 건조하는 그런 협력을 강화하고 또 우리나라 측에서 이제 미국 측으로 현지에 뭐 1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금 또한 발생할 예.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젝트가 수용이 돼서 이제 협상이 체결될 경우는 이제 미일 협상 소식 이후에서 보셨었던 것처럼 완성차 업체들의 어떤 기대감을 좀 다시금 자극할 수 있는 그 전에 이제 밸류에이션의 어떤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던 요인이 좀 해소되는 영역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마스카 프로젝트로 인해서 이제 조선이나 기자재 업종의 움직임이 뭐 전일장에서도 나타났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 기업에도 뭐 물론 좋은 호재로 작용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보다는 미국 조선사들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헌팅턴 잉걸스라든지 뭐 제너럴 다이내믹스 예. 같은 그런 미국 조선사들의 조금 더 이제 밸류 리레이팅 가능한 이벤트로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스카 프로젝트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카드들을 계속해서 꺼내들고 네. 있는 만큼 협상과 관련해서 좀 큰 변수 없이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고요. 네.
자, 그리고 7월 FOMC 회의까지 이제 하루를 남겨두고 있는데 네. 밤사이 경제 지표들이 또 많이 발표됐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FOMC 회의는 또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경제 지표는 어떻게 보셨죠? 일단은 뭐 이번 주에 발표되는 지표들이 7월의 FOMC의 결과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할 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또 이제 7월 FOMC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상 뭐 금리 동결이 좀 어느 그렇죠. 정도 기정사실화가 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연준 위원들의 스탠스가 지표 상황을 관망하겠다라는 입장이 좀 대표적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뭐 월러 이사라든지 뭐 보우먼 부의장 같은 경우가 이제 일부에서 이렇게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결정보다는 차후의 금리 전망을 좀 가늠하기에 이번 지표들을 좀 지켜보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단은 뭐 간밤에 발표된 지표들 보면은 이제 6월 졸트 보고서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고용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들 발표가 됐고 그렇다 보니까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좀 관세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 좀 보수적으로 인력을 집행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반면에 이제 7월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오는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상회하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여전히 이제 소프트 지표로서 그 심리 지표 같은 경우는 견조하게 나타났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일장 같은 경우는 지표가 좀 다소 혼조했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나올 지표들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오는 장 30일에는 이제 2분기 GDP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GDP 성장률이나 뭐 PC 물가 이런 부분들도 언급이 되겠고요. 그리고 7월 ADP 고용 지표랑 그리고 31일에는 PC 물가 그리고 8월 1일에 ISM 제조업 PMI를 더불어서 이제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이제 좀 발표가 되는데 이제 고용 지표들 일정들이 계속 좀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예상을 해보자면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래도 대체로 예상보다 견조한 지표들이 그래도 발표가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하의 기대감을 좀 낮출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채권 시장의 금리 변화에 있어서는 조금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주식시장의 증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탄탄한 경기는 결국 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어떤 좀 친성장 정책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어떤 체력적인 부분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좀 제한적이지 않겠나. 오히려 좀 기대치를 하회하는 지표가 발표가 됐을 경우에는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면서 좀 단기적으로 증시의 어떤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이제 트럼프의 친성장 정책에 있어서는 오히려 조금 정책의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들을 우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증시의 방향성에는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표들이 잘 나오든 잘 나오지 않던 증시는 좀 긍정적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일단은 좀 뭐 심리 지표도 그렇고 지금까지는 계속 좀 미국 쪽에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변수로 꼽아주신 게 기업들의 실적 발표인데 지난주에 테슬라랑 알파벳에 이어서 이제 내일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실적을 발표하고 뭐 그 다음 날은 애플과 아마존이 M7 기업들이 차례대로 다 실적을 내놓는데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계속 좀 밸류에이션 레벨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는 시각들이 나오고 있고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을 지금 미국 증시의 랠리를 계속 좀 주도해 왔었던 영역들이 어쨌든 계속 좀 AI, 뭐 M7 이런 쪽들이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여전히 좀 고평가 논란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M7 기업들의 실적 발표 여하에 따라서 어떤 방향성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집중을 해보아
지켜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물론 저번 주 같은 경우 테슬라 실적이 발표되면서 물론 뭐 시장에서 예상했던 부분이지만 부진했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 하락이 있었는데 긍정적으로 봤던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뭐 물론 어제 같은 경우 삼성전자랑 칩 계약 이런 이슈도 있었습니다만은 이후에 또 빠르게 또 회복을 한다라는 거는 투자 심리가 여전히 좀 견고하다라는 그렇죠. 부분들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확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상승세를 주도하는 부분, 지지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미국이 감세안 통과한 이후에 다시 좀 미국이 유동성 확장기에 돌입하면서 그에 힘입은 성장을 기록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을 받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또 더해서 이제 시기나 속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좀 금리가 현재 레벨보다는 차차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이 유동성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불어넣을 수 있고 그렇다면은 또 성장주가 조금 더 우세한 그런 그림이 좀 펼쳐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유동성 확장 정책 기대로 인해서 이제 실적 발표에 앞서서 랠리 보인 데다가 더해서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도 이제 호실적이랑 캐펙스 계속 좀 추가적으로 늘려가는 모습들로 인해서 계속 좀 랠리하는 모습을 이어 나갔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봤을 때 이번의 실적 자체보다는 향후에 대한 어떤 실적 가이던스나 뭐 캐펙스 집행 규모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내일 이제 30일 이제 그 반도체 섹터에서도 이제 퀄컴이라든지 램리서치 같은 이제 반도체 섹터의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또 관세 영향으로부터 좀 자유롭지 못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포드 역시도 좀 같은 날 실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나 코멘트에 따라서 좀 섹터의 투자 심리 변화 이런 부분들이 좀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은 뭐 단기적으로는 미국 증시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국내 증시는 뭐 지금 닷새째 잘 가지고 있죠. 랠리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좀 지켜보아야 하는 부분은 관세 협상 여부가 그렇죠. 일단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지난주에 미일 협상 전날에 공교롭게도 이제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세 나오면서 아니, 매도세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다가 발표난 당일에 바로 이제 좀 투자 심리가 반전되면서 지금까지도 외국인 순매수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일단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일본이랑 비슷한 선에서 협상을 이루지 않겠는가를 조금 더 지켜보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미 협상 여부 주 후반까지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국내 역시도 2분기 기업 실적 발표 계속 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실적 발표에 따른 주가 변화에 좀 어느 정도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상황이다.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관세 협상이랑 무관하게 계속 좀 해외 수주 성과 좋은 영역들 이제 원전, 방산, 뭐 의료기기, 전력기기 그리고 뭐 좀 더해서 의료기기나 화장품 같은 부분들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좀 주가의 상승 탄력을 조금 더 받아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좀 챙기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 또 마스카 프로젝트에 따른 뭐 수혜 업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상승 탄력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거는 밸류에이션 여력이 좀 더 높은 오히려 좀 조선 기자재 업종들에 해당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일 장에서도 보시면은 뭐 HD 현대중공업이나 그런 곳들보다는 오히려 뭐 이제 동성화인텍이라든지 이런 기자재 업체들이 조금 더 상승을 많이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국내 업종은 아니지만 이제 미국의 조선사들 쪽에 조금 더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 보면 또 기자재 업체들이 또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길 수가 있다. 이런 기대감은 또 그래도 기자재 업체들 쪽에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말씀의 김윤정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